조합과 공의 없는 합의, 향후 불법 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3월 7일 전속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 출퇴근 때 한해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해 우리 택시 산업의 전반적인 후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음에도 사회 대타협기구는 그동안 불법 카풀 행위 저지를 위한 전국 택시 종사들의 열망을 하루아침에 꺾어버렸습니다. 카풀에 명심하며 인사드립니다. 목소리 인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로 우리 기자단님, 기자단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한번 다시 조합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택시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러기에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청와대를, 대통령을 바꾸겠습니다. 공유 혁신, 이건 아니죠. 엉터리 생각으로 우리를 죽인 정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대통령을 바꾸자! 바꾸자! 택시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때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회사 택시, 개인 택시의 절반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울 개인 택시입니다. 4단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의 중심에서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두 분이 죽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어제 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할 일이라고. 그러나 뒤에 보십시오. 김경진 의원께서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탈법을 자행한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다니 써놨습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의미부여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에 하는 거 맞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경진 의원의 진짜 생각은 무엇입니까? 겨우 한 걸음 내디뎌 놓고 우리가 처한 10걸음을 양보한 4단체에 대해서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김경진 의원과 바로 우리의 생각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사죄를 했습니까? 저는 3월 7일 합의가 그래서 모욕적 합의라 생각합니다. 굴욕적 합의라 생각합니다. 또한 졸속적 합의였습니다. 유상운송행위, 자가용 택시 막는 게 살 길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조항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출퇴근 시간에 코스로 돈을 받지 않고, 일본은 실비입니다. 영업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라도 갔어야죠. 이거 아침 저녁 원래 출퇴근 시간이라고 돼 있는 걸 갖다가
그거 2시간이야 2시간이야 란 게 무슨 합의입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단체는 없다. 수도권의 중심에서 우리가 자가용 택시 근절하는데 끝까지 해결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갈 것입니다. 전국의 민주당사는 계란으로 도배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보십시오. 총선에서 이기나 지나. 정혜승 스캔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 어떤 유착관계가 있길래, 어떤 채용관계가 있길래 기자님들 파봐 주십시오. 덧붙이겠습니다. 공유경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택시 산업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요금도 저가의 대중요금입니다.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선진국이건 후발국이건 말할 것도 없이 택시 요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택시수 별로 없습니다. 후발국의 10배의 택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본같이 택시가 발전한 나라보다 2배, 3배 택시가 많습니다. 공유경제는 바로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치싱 우리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고 승객들이 너무 너도 나도 다 타고 있는 택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이 사태를 벌이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1,500개 택시회사 사장 위에 한 개의 택시회사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전국의 16만 택시기사 위에 조종자 카카오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밑에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당시의 노동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사실상 약탈경제라 그랬습니다. 공유경제가 일부 빈 구석에서 역할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약탈입니다. 약탈입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가겠습니다. 거부하며 해결될 때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사단체는 껍데기였습니다. 죽음이 있어도 10만 대군이 있어도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너들이 이 나쁜 놈들이 그 짓거리 해야 하는 거 두고 볼 수 없다. 택시 사장님들이 움직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진했습니다. 지금 합의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다들 사단체 대표자 재산가들입니다.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권의 개인 택시를 대표해서 수도권의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을 대표해서 흠집없는 제가, 절대 꼬투리지 않는 제가 제일 선봉에 서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자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택시 사단체 이름을 없으십시오. 사회적 대타협기구, 대야합기구라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공유경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정부도 들으십시오. 온갖 규제로 뭉쳐진 게 택시입니다. 택시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노령화 문제 생겼습니까? 젊은 사람 안 듣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개인택시 노령자 대리운전, 개인택시 임대제도 정부가 하면 노령자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또 제안합니다. 회사 택시에서 3년간 산악금에 썩여가며 노동해야 개인 택시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입 제도 때문에 젊은 사람들 택시 못 합니다. 그래서 무사고 3년 경력제도 폐지하고 택시 자격증만으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택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50대면 회사를 은퇴하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택시로 직장 구해라 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분도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이 있어야만 노령자 문제 해결됩니다. 야합 합의문의 노령자 감차 방안 거부합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 개인택시 무사고 3년 경력제도 폐지, 개인택시 임대제도 도입 주장했습니다.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면 모를까 택시를 하다니요. 길거리에 승용차로 할 영업을 승합차로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공유경제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박살내겠습니다. 타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건 택시로, 가풀도 택시로, 타다로 택시로, 택시를 더 과잉으로 만드는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단코 거부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며 국철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입번 끝을 안 해요. 그 통신업체들이 통신기업 운영비를 현실적 방안으로 마련하는 기존산업과 통신업체 4차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비용 산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